안녕하세요. 진종호입니다. 지금 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반 구성은 기존에 5반, 7반, 진반 이렇게 있었죠. 거기에 3반이 추가되었습니다. 그래서 반 구성이 3반, 5반, 7반, 진반 이렇게 된 거예요. 3반과 5반은 학년과 과목에 따라 개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인데 뭐 확통도 해야 되고 수투도 해야 되고 수원도 제가 강의를 해야 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. 근데 거기서 357 진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또 1학년도 있고 그러면 그때는 못할 때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개 3반 5반은 과목에 따라서 개설이 되지 않을 수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, 매 학기 여름방학, 겨울방학 끝나는 시점에 진행되는 2, 4회의 테스트, 그러니까 한 번만 딱 봐가지고 뽑고 막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대부분 2번 또는 4번 그렇게 테스트를 봐서 총점으로 정해져요. 테스트 보기 전에 그 각 반의 최저 점수를 공지합니다. 몇 점까지 맞아야, 만약에 예를 들어서 4번 봤어요. 근데 뭐 400점 만점이겠죠.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385점 이상이어야 진반이다 뭐 이런 식으로, 아니면 뭐 320점 이상이 뭐 5반이다, 350점은 7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그렇게 공지를 하겠다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학생의 요청에 따라 난이도 높은 반에 들어갔지만 낮은 반으로 이동하겠다. 이거 가능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제가 7반 갔는데 7반 숙제 너무 많아요. 저 그냥 5반 할래요. 또는 진반 테스트를 일단 합격을 했는데 일단 뭐 합격해가지고 난 기분 좋은데 막 애들이 그러죠. 근데 일단 내려갈게요. 다른 과목 하려고 막 이런 경우 가능합니다. 근데 거꾸로 올라가는 건 안 돼요. 예, 절대 안 됩니다. 뭐 다른 학원이랑 시간이 부족, 뭐 안 맞아요. 저 뭐 2반 아니면 못 들어요. 그럼 뭐 그냥 못 듣는 거예요. 그리고 학기 중간에 수업에 들어오는 경우도 테스트를 보고 반 배정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3반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. 수학을 포기하지 마세요. 후회합니다. 그냥 포기하지 마요. 수학을 포기하지 마. 함부로 포기하지 마요. 학교 다닐 때, 나 뭐 수학은 나에게 뭐 아무리 해도 안 됐어. 아무리 해도 안 되긴 안 되는데, 그래도 포기를 하지 마요. 왜냐면,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수학을 한번 포기했던 그 선택에 따라서 그 뒤에 오는 고통이 너무 커요. 그 잘못된 선택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노력이 너무나 가혹합니다. 그리고 수학은 시간이 지나서 다시 공부하려고 했을 때 정말 잘 안 돼요. 재수생들, 뭐 삼수생들, 뭐 그런 분들은 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른이 되면 사실 수학을 별로 쓰지 않는 건 맞아요. 저 같은 경우에도 뭘 막 계산하다가 알고 보니까 중학교 2학년 거 처음 연립방정식 세워서 하면 금방 푸는 걸 그냥 막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. 그럴 때는 내가 뭐지? 내가 왜 애들한테 뭐 고3 수능 문제를 풀어주는, 그런데 왜 난 이런 걸 실생활에 적용하지 못하지? 뭐 이럴 때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덧셈, 뺄셈, 곱셈, 나눗셈만 적당히 해도 되는 거고, 그거 못해도 계산기로 할 수 있는 건 맞는데, 일단 포기를 하는 순간 그로 인해 여러분이 학벌이 정해지죠. 여러분 영원히 따라다녀요. 고등학교 때 한 번 새겨진 그 등급은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포기를 하지 마. 그 애들을 위해서 3반을 만들었어요. 전 한 말 지킨다고 했잖아요. 3반에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감정과 지식을 끌어내서 쉽게 가르쳐 볼게요. 쉽게 가르친다고 해놓고 시간 지나면 숙제 증가시키고 그렇게 안 할게요. 그러니까 제 거 개념서가 있어요. 개념서랑 수학의 바이블 기본다지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. 개념 강의를 할 때. 근데 그냥 하기가 싫어. 얘가 만약에 하기가 싫어. 그럼 그냥 바이블은 하지 마요. 근데 개념서는 해야 돼. 그리고 유형서 7글자의 비밀, 쌤 B단계까지 포함이에요. 근데 하다 보니까 갑자기 B단계에서 뭐 난이도 3 같은 거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그럼 그거 조절해 드릴게요. 자, 그리고 그 다음에 교과서를 풀어야 돼요. 교과서는 남의 학교 거 안 풀어요. 자기 거만 풀어요. 자기 학교 교과서의 모든 문제를 풀어요. 자, 그리고 이 세 군데에서 아닌 다른 문제집에서 나오면
뭐 그냥 틀려도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. 나 여기 아니면 딴 데에서 나오면 그냥 틀릴게 하고선 요거만 공부하시면 돼. 제가 그게 3반 분들에게 바라는 거예요. 그냥 이거만 딱 시킬게요. 그런데 시험 기간이 다가왔는데 갑자기 3반 학생이 저한테 와서 저기요 저 5반에서 하는 자료 저도 좀 주시면 안 돼요? 엄청 칭찬해주고 너무 기쁜 마음에 빨리 드릴게. 근데 제가 절대 먼저 저기 너 이거 시험 가까이 왔으니까 이거 풀어볼래? 절대 말 안 할게요. 여기에 기출문제가 안 적혀 있잖아. 기출문제를 풀지 마. 그냥 반복게임도 하지 말고 뭐 연애편지 에필로그 도화선 뭐 이런 거 전혀 관심을 갖지 말고 그냥 나는 개념서와 일비하고 내 학교 교과서만 풀겠다.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반복은 좀 시킬 거예요. 반복은 시켜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못 푸시면 안 돼. 아시겠죠? 이게 제가 해드릴, 뭐, 2반, 뭐, 이런 거 안 풀면 안 돼. 이런 건 없어요. 이제 3반이 마지막이에요. 이제 더 이상은 없어. 그럼, 이제 5반입니다. 5반은 수학시험 2, 3등급 맞는 게 목표인 분들이에요. 자, 그러면, 자, 5반부터는 바이블 기본 다지기까지 하셔야 합니다. 개념서 공부할 때, 수학의 바이블의 기본 다지기까지 한다. 그 다음에 7글자의 비밀에 쌤 B단계까지 해야 합니다. 네. 근데 B단계에서 난이도가 상인 거, 그거는 제가 조금 조절을 해드릴게요. 그 다음 교과서는 모든 교과서를 풉니다. 제 교과서 분석 7개 있죠. 그러니까 뭐 비상, 동화, 뭐 미래, 뭐 천재, 뭐 이런 거. 그런 거 하여튼 교과서들의 어려운 문제만 풀어요. 쉬운 문제는 그냥 안다고 체크하고 넘어갑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반복게임이 있어요. 반복게임은 뭐냐면 제 교재 중에 이제 좀 유형이 잘 나오는 거. 뭐 예를 들어서 뭐 1학기 때, 고1 때 뭐 오른쪽 0 맞는다.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세점 넓이 사선식 뭐 이런 것들. 그런 것들이에요. 그리고 뭐 2학년 뭐 점화식에서 반복행동 점화식 뭐 그런 것들이에요. 하여튼 그런 것들 유형들을 막 반복해서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교재예요. 그래서 5반은 반복게임까지 풉니다. 그 다음 내신 기출문제를 푸는데 이제 자기 학교 포함해서 한 20개 정도는 시간을 재서 풀어보는 거예요. 근데 그 20개 중에 뭐예요? 현재 뭐 대전 지역에서 좀 어렵다고 평가받는 충고, 뭐 대성고, 중앙고, 보문고, 뭐 서대전고, 만년고, 뭐 대덕고 막 이런 것들 말고 자기 학교가 있다면 쉬운 학교로만 한 20개 정도 풀으시면 됩니다. 그래서 5권 해서 5반이에요. 좋습니다. 그 다음은 이제 7반이죠. 7반부터는 조금 빡셉니다. 사실 7반 제가 봤을 때 좀 빡세요. 그러니까 수학 시험이 학교에 따라서 1등급에서 2등급이 목표인 그런 학생들이 7반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. 자, 그래서 여기 1번, 2번까지는 똑같아요. 근데 이제 7반부터는 뭐 이제 기본 다지기까지 그 다음에 B단계까지 푸는 상태에서 어려운 문제 다 풀고, 그러니까 교과서 다 풀고, 반복게임 다 풀고, 내신 기출도 최소 30개 이상 풀고, 이제 바이블의 실력 따지기 싹 다 풀고, C단계도 모두 푸는 거예요. 한 문제도 빠짐없이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개념서, 유형서, 유형서 1비, 교과서, 반복게임, 내신 기출문제, 바이블, 센. 거기 중에 빈틈없이 싹 풀고 기출문제만 한 30개 정도 푼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숙제의 양이 더 늘어난다. 이렇게 보시면 되죠.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수업할 때도 조금 속도감이 있고 좀 그렇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3반, 그 다음 5반, 그 다음에 7반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3반, 5반, 7반의 소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